자, 2015 개정 독서 미래 N 3-3 비판적 읽기 본문으로 한번 갑시다.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대조를 썼네. 그렇죠? 무정과 유정. 그렇죠? 이 둘은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룬다. 그렇죠? 자,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해 보죠. 읽기 전 활동이네요. 그렇죠? 글쓰기나 사람 뜻이는 정이 없는 사회일까? 정이 있는 사회일까? 왜? 무정, 유정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정한 사회, 유정한 사회 어떤 모습일까? 안창호.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독립운동하는데 왜 정을 이야기한 것일까? 해서 우리 안창호라는 훌륭한 분의 글을 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돈수의 의미, 그 다음이 무정한 대한 사회와 다정한 남의 사회의 다양한 모습. 그래서 정의 기르기 공부의 필요성과 방법, 정의 돈수에 힘써 유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자, 처음 부분 정의 돈수의 의미 읽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친애와 동정의 결합입니다. 자, 친애란 또 개념 설명하네. 그죠? 지금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의. 그죠?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서 사랑함이요. 그러니까 친애라는 것은 이제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서 사랑하는 것. 동정이란 자식이 당하는 고와 낙을 자기가 당하는 것 같이 여김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당한 어떤 고통, 그렇죠? 그다음 즐거움. 여기서 이제 한자가 없어서 근데 즐거움, 네, 어, 즐거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기가 당하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돈수라는 것은 정의를 더 커지게, 더 많아지게, 더 두터워지게 한다는 함이다. 그래서 지금 개념 정의, 친애, 동정, 돈수를 네 가지 개념을 설명을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정의, 친애, 동정, 돈수. 이게 핵심이죠, 지금. 그러면 다시 말해서 친애하고 동정하는 것을 공부하고 연습하여 잘 되도록 노력하자 합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바이네. 그죠? 자, 그래서 중간으로 한번 봅시다. 정의와 사회의 관계. 인류 중 불행하고 불행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요. 자, 지금 보면은 정말 인류 중에 불행하고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복 있는 자 중에 가장 다행, 그 행복이 많고 복이 있는 자는요,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를 사용하는 거죠.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목한 분위기, 그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세법을 사용했네요. 앞말의 끝부분, 화기가 첫 부분, 그죠? 흥미 끝부분이 첫 부분.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갈 때 우리가 연세법이다. 앞말의 끝 부분이 뒷말의 첫 부분에 이어질 때 우리가 연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거. 그렇죠? 자,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우로를 받는 것 같고 우로는 비유자 이슬로잖아요. 그죠? 화원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고통이 없을 뿐더러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삶에 흥미가 있다라는 거. 그죠? 자, 왼쪽에 낯선 어휘들의 뜻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휘 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용기를 해서 일을 하고요.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 넘쳐난대요. 이에 반하여 대조를 사용하죠. 무정한 사회는요. 가시밭과 같대요. 비유를 사용했네요. 뭐뭐 같아서 비유, 직유. 사방에 괴로움뿐이고 사람은 자기가 사는 사회를 미워하게 된대요. 자기가 사는 사회를. 또 비유하면 차가운 바람과 같아서 역시 비유법 중에 직유, 공포, 우울, 이 사이를 뒤덮고 흥미를 잃고 위축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비유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가시밭, 무정한 사이는 하나는 차가운 바람. 그렇죠? 라는 직유를 사용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염세와 나약과 불활발이 있을 따르며 염세가 있고 나약이 있고 불활발이 있고 사회는 사람의 원수가 되니 사회가 사람의 원수가 된대요. 이는 직접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안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 지금 뜻 염세, 그죠?
세상을 괴롭고 귀찮은 것으로 여겨 비관하는 겁니다. 저 염세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무정한 대한사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안창호 선생님이 살아있던 그 시절은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래서 대한제국이었던 그 시절이죠. 일제 이제 나라를 빼앗겼고요. 그 사회가 이제 무정화돼. 슬프네요, 그죠? 우리 대한사회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 우리 대한사회는 가장 불쌍한 사회입니다. 그 사회의 무정이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나라를 망한 이유가 뭐예요? 무정 때문이다. 그죠? 여러 100년 동안에 대한 100년 동안에 대한 사회, 100년 동안에 대한 사회에 사는 사람은 죽지 못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유정한 사회 맛을 모르고 살아왔으므로 사회의 무정함을 견디는 힘이 있거니와 다른 유정한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 같은 무정한 사회에 들어오면 그는 죽고 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민족의 사활 문제를 앞에 두고도 냉정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에도 동지 간의 정의가 있었던들 효력이 더욱 많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의미가 조금 맥락이 이상하네요. 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사회 문화적 배경이에요. 당시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바로 우리 사회가 무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사활 문제죠. 독립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앞에서도 냉정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는 운동, 독립운동이겠죠. 그 동지 간의 저희가 있었는데 효력이 더욱 많았겠습니다. 이런 의미네요. 그 동지 간의 정의가 있었다면 효력이 더욱 많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죠?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없어서 그렇죠? 단결도 안 되고 그래서 민족이 흥하지 못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정의는 본래 첨부한 것이면 첨부, 하늘이 준 것이다. 그죠? 유교를 숭상한 데서 우리 민족이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았으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또 혼상, 제사도 허례로 기울어지고 진정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혼상, 혼인에 관한 일, 그 다음에 초상에 관한 일, 그렇죠? 그래서 이 결혼할 때 혼자고 이게 상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자, 허례허식이죠. 비다 허자의 예도래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거칠에만 하는 거, 그죠? 거칠에만. 자, 그래서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회고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사랑하는 정이 생기면 당연하거늘 우리 사회는 부모와 자녀, 형과 아우 사이에 아무 정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한 개인의 완희물로 여깁니다. 완희물 장난하면 희롱하는 대상 이겠습니다. 저 희롱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그래야 그 울고 웃는 꼴을 보게 울려도 보고 웃겨도 봅니다. 장난을 치는 거네, 그지? 호랑이가 온다, 귀신이 온다 아이들 놀라게 합니다. 또한 집안에 계신 조부모나 부모는 호령과 매 때리기로만 일을 삼으므로 아이들은 매를 맞을 생각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네, 그죠? 아이들이 어른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유 뭐예요? 매를 그죠? 호령과 매 때리기로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완이물로 여기고 있다는 거. 희롱 장난하는 대상이다, 그죠? 나는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놀기를 제일 좋아했는데 종이를 놀다가도 돌아올 때는 매를 맞을 생각하면서 떨면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걸핏하면 아이들을 잘못하였다고 내쳤습니다. 제 부모의 집 쫓겨나와 울면서 빙빙 돌아는 꼴은 참으로 기가 막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 부모의 집 쫓겨나와서 울면서 빙빙 돌아다니는 꼴. 자, 지금 이 부분은 바로 대한사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정이 없다라는 거죠. 매를 대하고 장난을 치고 희롱을 하고 집에서 쫓아내고 막 이런 거죠. 날개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무정한 사이와 유정한 사이.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 무정한 사이는 가시밭, 차가운 바람이고 유정한 사이는 태양과 우로를 받는 것, 화원에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글쓴이가 진단하고 있는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상, 당시 이제 사회 문화적 배경, 이념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정한 사회에 살고 있어서 민족의 살 문제를 앞에 두고 냉정하게 행동하고 단결하지 못해서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거. 그죠? 다음으로 한번 갑시다. 자, 이같이 하여 강보에서부터 공포심만 가득한 생활을 하던 아이가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에 가면 훈장이라니가 또한 호랑이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강보, 갓난아이를 싸는 포대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학교에 가면 또 훈장이 있어요. 호랑이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정의를 배울 수 있는 무정한 사는 거예요. 정을 못 느낀다는 거지.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라니까 마지못해서 간다라는 거. 시부모와 며느리, 형과 아우 모든 식구 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모든 식구 다 서로 원수다라는 거. 관민 간에도 그러합니다. 관민, 그래서 공무원, 관이죠, 그죠? 민간인. 자, 리에, 면에, 군에 도에 가보시죠. 어디서든지 찬바람이 안 부는 데가 없습니다. 무정하다라는 거야. 그죠?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남녀 간의 무정함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관민 간에도 가족 간에도 그쵸? 남녀 간에도 다 무정하다. 우리네 가정에서 부부가 만일 서로 보고 웃었다가는 큰 결단이 납니다. 남녀 사이에는 정의가 전혀 끊어져 서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가 사귀는 날이면 마침내 범죄 사실이 생깁니다. 이것은 남녀가 정당히 교제하는 길을 가로막는 이유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 따로 그죠? 같이 만나면 안 된다는 어떤 유교의 그런 사회 문화적 배경 때문에 범죄 취급을 받겠다는 거지. 그죠? 네. 자, 다정한 남의 사회. 그래서 남의 사회는 이제 서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한번 눈을 돌려 다정한 남의 사회를 봅시다. 그들의 가정에서는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부모가 결코 노하지 않습니다. 장난감으로 인형 같은 거를 주어 사랑하게 하고 사랑을 하고요. 잘 때는 안고 키스하고 그렇죠? 재웁니다. 식탁에서 아주 특별히 대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처럼 역정을 먹으라고 호령하지 않습니다. 역정을 먹으라고 호령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래 어렸을 때부터 공포심이 조금 더 없이 화기애애하다라는 서양 아이들은 실로 꽃보다도 귀합니다. 꽃보다도 귀하다. 바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네요. 정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난 까닭입니다. 소학교 오면 교사는 다 여자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많은 까닭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더 많은 까닭. 저도 남자지만 저도 정이 많아요.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 성차별적인 거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겠네요. 선생이 학생을 친절히 대접하므로 학생들은 선생을 매우 따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학생들은 결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기 싫다고 억지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사대주의자인데, 그죠? 네. 자, 학교뿐만 아니라 선차에도 집회도 학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차, 뜻풀이가 나와 있네요. 배와 술의 배선자에 술의 차자네요. 대중교통을 의미한다. 요거는 이제 대중교통이네요. 자, 근심 있는 이는 결코 남의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음악대가 있고 또 교우들이 때때로 모여 웃고 먹고 하면서 정의를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모여야 되는데 대한제국은 이런 게 안 된다는 거네요. 그죠? 자, 그네들은 정의를 밥과 옷 이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정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거죠. 밥과 옷 이상이니까. 그죠? 상인이냐 학생이냐 심지어 신문 파는 아이들까지라도 친목단체를 안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에서 이렇게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제일 부러운 것은 직업의 상하를 막론해서 다 즐거워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날개 한번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많다는 그 쓰니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많다 이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 성격 차이다. 그죠? 그 성별 차이로 일반할 수는 없다라고 비판적인 안목에서 지금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여자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이거는 성격 차이일 뿐이다라는 거죠. 성별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죠? 자, 서양 사회에서 손님이 오면 웃으며 접대합니다. 부부될 남녀는 약혼 시절부터 열정적인 사랑이 지극하여 서로 껴안고 좋아합니다. 그럼 조선은 대한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남자 여자가 만나면 범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다른 이가 이를 흠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흠하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잘못된 부분 뭐 이런 부족한 부분을 들추어낸다 뭐 이런 거죠. 그들은 아무런 공포가 없고 다만 두터운 정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연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녀의 화합은 사회의 정의 기초이건만 우리 사회 남녀를 꼭 갈라놓음으로 차탄 세상을 이루고 맙니다. 서양 사람의
서양 사람은 정의에서 자라고 정의에서 살다가 정의에서 죽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의가 많으므로 화기가 있고 따라서 흥미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화기가 있고 정의가 많고 화기가 있고 흥미가 있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의에서 자라고 정의에서 살다가 정의에서 이거 연쇄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 서양을 이상적으로 보는 시선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비판적인 관점. 그렇죠? 비판을 하고 있네요. 자, 정의 기르는 공부. 자, 우리는 이 정의 돈수 문제를 결코 심상히 볼 것이 아닙니다. 심상하다,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다. 예사롭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심상히 볼 게 아니다,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조하자면 먼저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족적부터 무정한 피를 받았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더운 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기르는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뒤에야 참 삶의 맛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공부를 정부가 필요한 까닭. 그러니까 선조적부터 무정한 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일동 우리가 정이 되게 많은 민족인데 자, 이런 일동에 우리 사회의 정의를 손상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런 일동 하나의 말과 하나의 움직임, 행동이네요. 사소한 말과 행동이네요. 그렇죠? 자, 과거나 현재의 동포는 어디 모인다면 을에 싸우는 것으로 합니다. 남의 결점을 지적하더라도 결코 듣기 싫은 말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의를 근데 몇 가지 주의할 몇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이제 주의할 몇 가지 7가지를 이야기하네요. 그죠? 개입하지 마라. 존중해라. 자유를 침범하지 마라.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의뢰하지 마라. 그리고 정의 있고 야도 탓하지 마라. 신을 지켜라. 예절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오른쪽 날개 한번 봅시다. 글쓴이가 말하는 우리의 원수, 즉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 정의를 상하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를 이야기한 거죠.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자, 끝부분입니다. 오직 정의 돈수 이 네 글자. 그 나라의 애국자를 대하는 것도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가 다릅니다. 우리 무정한 사회에서는 애국자의 결정만 집어내다가 위난에 빠질 때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정한 사회에서는 그렇게 아니합니다. 또 어떤 이가 공익사업에 돈을 내다가도 다시 더 안 내면 그 전에 낸 것을 고맙게 생각지 않고 도리어 욕을 합니다. 이런 무정한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네요. 그렇죠? 유정한 국민은 아무리 젊지 않은 신사나 부인이라도 노상에서 환난을 만난 사람을 보면 그 체면과 수고를 돌아보지 않고 기어이 구원해 줍니다. 여기는 귀천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기의 좋은 옷을 찢어서라도 상한 사람 상처를 싸매주고 간호해 줍니다. 서로를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서로를 도와주는 유정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정의 없는 대한민족의 고통은 실로 지옥 이상입니다. 대한인의 사회는 가시밭입니다.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우리 정의를 길러서 화기 가운데 살아봅시다. 그래서 살아봅시다. 뭐뭐 해봅시다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해서 다 함께 정의를 공부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다시 하는 말은 정의가 있어야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어야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야 성공이 있습니다. 역시 연쇄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의가 있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무슨 사업이든지 무슨 의무든지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오직 이 정의 돈수 네 글자를 의지하며 삽시다. 뭐하며 삽시다. 역시 청유형 어미를 사용했고요. 정의 돈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갈래는 논설문이죠. 주장을 하고 있고 당연히 논리적, 설득적, 그다음에 대조를 사용했어요. 서양과 대한제국을 대조를 했죠. 그래서 주제는 정의 돈수를 길러 대한 사회를 화기 넘치는 유정한 사회로 만들자라는 거고요. 특징 알고 있어야 되겠죠.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정의와 돈수의 개념을 정의를 했고요. 무정한 사회 모습, 유정한 사회 모습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한 사회를 무정한 사회로 파악한 뒤에 정의 돈수에 힘쓰자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무정한 대한 사회, 다정한 남의 사회, 서양이다라는 거. 그래서 가정, 학교, 그다음에 또 역시 가정,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무리 공감하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다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하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어 보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었습니다.